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전투기 LCA 라이트 컴뱃 에어크래프트 사업에서 FA-52 파키스탄 JF-17 인도 트자스 MK.1A와 경쟁을 하면서 드디어 FA-50은 다른 전투기들과 입찰 경쟁을 한다. FA-52 수출 판로를 확대하면서 결국 정규 전투기들과 경쟁을 하는 시기다. 물론 2년 전에 필리핀 마닐라 ADAS 2016에서도 JAS-39 전투기 SAAB-4가 FA-50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JF-17은 FA-50와 비슷한 공허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을 갖는 항공기이지만 BVR 교전, SD-10 공대공 미사일, 과공대함 스탠드, 오프 공격, C-1802AK 공대함 미사일, CM-400AKG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SEAD, MAR-1 대레이더 미사일, CM-102 대레이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항공기이며 자체 방어를 위한 ECM 체계, KG-300G 전자전 포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이다. 할 힌더스탄 에어로노틱스 리미티드 위 트자스 MK-1A 역시 AESA 레이더, EL, M2052와 자체 방어를 위한 ECM 장비, EL, L822 포드를 운용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트자스 MK-1A에는 FA-50과 마찬가지로 F404 엔진, F404-GE-IN22 탑재되는데 이는 이미 말레이시아 공군이 F404 엔진을 탑재한 F/A-18D 전투기 8대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반면 JF-17N은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하다가 예비 항공기로 전환한 MIG-29N 위 RD-33 엔진의 파생형인 RD-93 엔진 탑재. FA-52 F404-GE-102 엔진은 FADEC 엔진 제어 채널과 애프터버너를 모두 이중화함으로써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켰다는 점이 강점이다. 트자스는 FA-50과 공허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LCA 라이트 컴뱃 에어크래프트이다. 이처럼 그동안 경공격기와 리프트, 리드인 파이터, 시장 위주로 판로를 확대해온 FA-52이 이제 정규 전투기들과 경쟁하면서 추가 성능 개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채공시간 증대 FA-52 채공시간 증가는 이미 FA-50 항공기를 도입한 해외 운용국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FA-52 채공시간 증가 개량에 대해 적극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공군에서 CAS 임무는 대개 로우엔드 전투기인 FA-50 60대와 100대 이하의 F-52, F가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제29 전술개발전대의 가상적기로 운용되는 항공기와 제1전투비행단의 F-5F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CAS 투입 가능한 로우엔드 항공기 가용 숫자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장차 로우엔드 전투기 세력으로 FA-50 60대이며 FA-50 60대도 CAS 임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용 CAS 세력은 장차 크게 김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군의 공지전투 여력이 지금보다 더욱 부족하게 될 것이다. FA-50 역시 공대공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우수한 SAR 모드를 보유한 EL, M2032 레이더와 EGI, H764, 그리고 MIDS, LVT6위 링크 16 데이터 링크 통신을 사용한 항법 데이터 보정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FA-50은 단순히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항공화력 제공과 고속 FAC, 포워드 에어 컨트롤러 역할뿐만 아니라 합동화력 구역에서 하드덱 최저 고도가 가장 높은 대화력전, ATK, 공역의 채공, XATK 하면서 대화력전 표적을 획득, 정밀 타격하는 임무에도 투입된다. FA-50은 BL-U-108 감응자탄 다수 내장하여 다수의 기갑 차량을 일거에 일소할 수 있는 12U-105 SFW, 센서 푸즈드 웨펀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개 편대의 FA-52 인트셀 바깥에서 인트셀 내부의 적 대규모 지상작전제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FLOT, 포워드 라인 오운 트룹스, 로적 대규모 증원 제대가 접근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다.
SFW에 내장된 블루 108탄은 정밀 공격 자탄 40개를 내장하는 이론적으로 최대 40대의 기갑 차량을 일거에 파괴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 비행대에서 운용되는 FA-50에 다양한 임무가 부여되면서 CAS 투입 소어티를 차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공지 전투를 위해 설치되는 킬박스 중에서 공군에 배정된 킬박스들의 상시 XCAS 대기 제공을 유지하려면 CAS 임무 비중이 높은 FA-52 채공 시간을 늘림으로써 XCAS 유지를 위한 필요 소어티를 감소시켜야 한다. FA-52 채공시간 증대 방안 FA-52 채공시간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의 보조연료 탱크 150어스갈 보다 더욱 대형의 보조연료 탱크를 탑재하는 방안과 공중급유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이미 연구된 바 있다. 공중급유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 공군 TX 사업 T-50A에 적용된 것과 같이 FA-52 캐노피와 수직 미익 사이에 공중급유 리셉터가 포함된 구조물을 결합하고 해당 구조물의 리셉터가 직접 동체 내부 연료 탱크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과 기수 근처에 공중급유 프로브를 설치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즉 플라잉붐 급유 방식과 프로브 앤드 드로그 방식이다. 이미 한국 공군의 핵심 주력 전투기들 F-15K, KF-16, 현재 도입 중인 F-35A 이 모두 플라잉붐 공중급유를 위한 리셉터를 보유하며 KF-X 역시 플라잉붐 급유를 위한 리셉터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IF-X에는 리셉터 대신 수납식 공중급유 프로브 보유 예정. 무엇보다 플라잉붐 급유를 위한 공중급유 붐을 갖춘 KC-330, 한국공군 A330MRTT 공중급유기를 전력화하고 있다. 따라서 FA-50의 채공시간 증가 방안으로 플라잉붐 급유 리셉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해당 개조 방안은 기술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다만 플라잉붐 급유 능력을 부여받더라도 공중급유 리셉터 설치 개조를 받은 FA-50 개량형이 전시에 공중급유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해당 개조 방안의 단점이다. 한국 공군은 불과 4대의 KC-330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동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지 않는 한 전시에 1대씩 공중급유기에 할당된 대기 공역에 1대씩 로테이션 투입될 것이다. 이는 이미 공중급유 리셉터를 보유한 주력 전투기인 F-35A, F-15K, 그리고 KF-16의 공중급유 소유도 완전히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FA-50 개량형에도 공중급유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중에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더라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추가 도입된 공중급유기 역시 F-15, 35분의 16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공군은 공중급유 붐을 장착한 A330MRTT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해당 급유기에 날개에 탑재할 수 있는 코팜 42902 공중급유 포드도 연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 공군의 A330MRTT인 KC-330 공중급유기는 플라잉붐 공중급유뿐만 아니라 프로브 앰퍼샌드 드로그 공중급유 능력도 보유하게 된다. 이는 프로브를 사용하여 공중급유를 받는 전투기를 운용하는 미 해군과 미 해병대와의 연합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코팜 9052 포드를 도입함으로써 KC-330 공중급유기는 플라잉붐 급유와 프로브 앰퍼샌드 드로그 급유를 모두 할 수 있다. FA-50에 공중급유 프로브를 설치하는 옵션을 수출형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 FA-50에 적용해도 장차 활용할 수 있게 된다. KC-330 공중급유기는 플라잉붐 급유를 받기 위한 리셉터를 갖춘 주력 전투기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FA-50에 급유 프로브를 설치하는 개량을 하더라도 해당 항공기에 KC-330 위 공중급유를 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데 KC-330과 함께 도입되는 코팜 9052 공중급유 드로그 포드를 추가로 도입하여 필요할 때 수송기에 탑재하여 프로브 앰퍼샌드 드로그 공중급유 전용 간이 공중급유기를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보유한 수송기의 날개에 공중급유 포드를 탑재하여 필요할 때마다 프로브 앰퍼샌드 드로그 급유 전용 공중급유기로 사용하기 위한 장비품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급유기를 신규 도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욱 저렴하다.